자, 안녕하십니까 바이크닥터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배민 그 다음에 쿠팡 이 투잡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요 부분 바이크닥터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배민의 장점은 네. 콜이 많이 하루에 콜 발생이 많다는 거, 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지역에서 그 배달을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네. 내가 일하고 싶을 때 로그인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일하기 싫을 때 로그아웃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배민보다는 수익률이 좀 더 높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혹시 비 오는 날 이럴 때 굉장히 높은 단가를 제시를 하던데 얼마 정도? 제일 많이 받았을 때가 한 콜당 2만원 받는 것까지 받습니다. 그때는 어떤 케이스? 설날 뭐 이런 케이스인 건가요? 토요일, 일요일인데 비가 오는 날, 아, 그날은 한 콜당 2만원씩 나오더라고요. 그때 배민 같은 경우는 네. 한 콜당 13,000원까지 나왔고요. 그런 인센티브가 있군요. 자, 그쵸. 그럼 여기서 배민의 단점과 쿠팡의 단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자, 먼저 배민의 단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배민의 단점은 일단은 커넥터 배민 라이더 말고 배민 커넥터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20시간만 일할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조끼랄지, 그 다음에 배민 전용 헬멧, 그 다음에 배민 전용 가방을 메고 물건을 픽업하러 가야 되는 게 단점입니다. 자, 쿠팡의 단점. 쿠팡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쿠팡의 단점은 내가 있는 곳에서 그 근처에서만 배달하고 싶은데, 쿠팡은 그건 상관없이 내가 픽업을 해서 배송지가 내 생각보다 훨씬 먼 곳으로 갈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아예 내가 있는 곳에서 다른 구로 아예 멀리 가니까 장거리를 간다는 게 단점이다. 요즘 사람들이 쿠팡이라고 안 하고 오히려 퀵팡이라고 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다시 뭐라고요? 퀵팡이요. 퀵팡. 그 뜻은 무슨 뜻인가요? 퀵 서비스처럼 지역과 지역을 넘나들어서 배달한다는 뜻이죠.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지역을 세팅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지역, 점점 외곽 지역으로 콜을 배정해주는 그런 사태를 지금 비꼬아서 아마 사람들이 퀵팡 이렇게 지금 부른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소득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배민과 쿠팡. 자, 그러면 어디가 더 돈벌이가 잘 될까요? 근데 뭐 누구나 생각하는 것처럼 일이야 많이 하는 사람이 그만큼 돈을 많이 벌겠지만, 네. 쿠팡 같은 경우는 시간 제한이 없고 네. 배민 커넥터는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음. 뭐 딱히 누가 돈을 더 번다 덜 번다 그게 네. 비교하기 아니지만, 네. 배민 커넥터, 저희 주위에 배민 커넥터 하시는 분들 보면은 거의 20시간밖에 일을 못하기 때문에 네. 금요일 저녁, 토요일, 일요일 해가지고 20시간을 채우는 분들이 제일 많고, 안 그러면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일요일까지 저녁에 한 2시간씩, 3시간씩만 타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타냐면은 네. 그 시간대가 제일 단가가 높기 때문에 그래요. 들은 얘기로는 배민이나 쿠팡이나 한 달에 대략 그렇게 알바를 했을 때 150에서 한 200만 원 사이로 소득을 얻는 걸 알고 있습니다. 배민 커넥터 20시간을 하더라도 월 평균 150 정도를 벌 수 있다. 단가 좋은 날, 단가 좋은 시간에 타니까 그렇게 나오죠. 요거는 뭐 케이스 바이 그쵸, 케이스로 그쵸. 바뀔 예, 예.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참고용어로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배민 커넥터는 20시간만 가능합니다. 그쵸. 쿠팡 이츠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시간에 제한 없이 자기가 일을 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들어가서 일을 하면 됩니다. 배민 커넥터와 쿠팡 이츠를 하기 위해서 진입시 뭐가 필요할까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도보보다는 거의 자전거나 아니면 킥보드 아니면 오토바이를 구매를 해서 네. 배달 대행 등록을 하시면 되고, 네.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구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 신청을 하셔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일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보험 관련돼서 이제 유상용 보험, 여기 굉장히 지금 말이 많습니다. 여기에 그쵸.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전거나 킥보드 같은 경우는 보험을 안 들고 그냥 타면서 배달할 수가 있는데, 네.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보험을 가입을 해야지만 뒤에 번호판이 등록이 돼서 번호판을 달고 탈 수 있기 때문에 네. 꼭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보통 소비자들이 자기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오토바이가 있었는데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힘들어지다 보니까 그 오토바이 그대로 배달하신 분이 계세요. 네. 보험은 변경하지 않고요. 그쵸. 보험은 자가용으로 보험을 들고 그냥 쿠팡 배달을 하다가 네. 만약에 사고가 났는데, 네. 사고 났을 때 현장 출동 나온 보험 직원이 이거 저 배달하시다가 사고 나셨네요. 그러면 예, 제가 배달하다 사고 났어요. 그러면은
사고 났을 경우에는 네. 보험회사에서 지급 거부를 해버려요. 네. 그러면은 제가 제 돈으로 다 변상을 해드린 상황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책임보험료는 어느 정도? 성인 35세 무사고 기준이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지금 할 수 있을까요? 125cc? 보통 오토바이 125cc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 책임보험만 자가용으로 하면은 보통 20에서 25만 원 사이가 나오는데 네. 그걸 만약에 유상으로 보험을 바꿀 경우에는 보통 150에서 180만 원이 나옵니다. 유상 책임보험이 있고 유상 종합보험이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유상 책임보험하고 유상 종합보험은 보험료가 대략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요. 네. 보통 125cc 네. 오토바이로 유상 책임을 들 때는 한 150에서 180이 나오는데 네. 유상으로 종합보험을 들 경우에는 보통 280에서 400만 원 사이가 나옵니다. 보험료가. 예전 신문 기사로는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나왔다는 그 얘기가 있던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나이가 어린 친구들, 네. 이제 한 21세나 뭐 22세 정도 나는 네. 어린 친구들이 가입할 때는 그 정도 금액이 나올 수 막 있습니다. 시작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높은 유상 종합보험료를 내야 된다. 그렇죠. 이런 뜻이네요. 예예.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사고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고가 있었고 어떻게 합의가 되었나요? 제가 첫 번째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는 저거 라이더하고 네. 그 다음에 퀵보드로 배달을 하는 라이더하고 사고가 났는데 퀵보드가 역주행을 하면서 오토바이랑 부딪힌 사고였는데 네. 제가 현장을 가니까 네. 퀵보드는 뭐 말도 못하게 많이 망가졌고 네. 오토바이는 뭐 넘어져가지고 옆에 카바 깨지고 그런 정도였는데 네. 과실은 9대1이 나왔어요. 오토바이가 10%, 네. 퀵보드가 역주행을 했기 때문에 90%가 나왔는데 네. 오토바이는 10%를 그 보험을 가입을 돼 있으니까 네. 그 퀵보드 운전자 병원비로 해가지고 지급을 했겠지만 네. 퀵보드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보험이 가입이 안 된다고 안 하고 타는 오토바이기 때문에 안 하고 타는 퀵보드이기 때문에 네. 오토바이 수리비가 대략 한 200만 원 나왔고 네. 운전자 병원비가 한 150만 원 나와서 350만 원을 그대로 자기 현금으로 와. 보상을 해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 아르바이트, 그러니까 즉 투잡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 사고가 나서 굉장히 큰 돈을 물어줬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사례가 있는데 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가용 오토바이로 출퇴근을 하다가 네. 퇴근하고 알바로 쿠팡이나 배민 커넥트를 하다가 사고 난 사례인데 네. 그분은 자가용 스쿠터 100cc 스쿠터로 배달을 가는 중이었고 네. 그 다음에 상대방은 자동차랑 사고가 난 사고인데 네. 이 운전자가 일단 사고가 나서 보험회사를 부르고 보험회사에서 나왔는데 오토바이 가실이 40%가 나왔고 와. 차량 사고가 60%가 나왔는데 큰일 났네요. 이 오토바이 운전자는 이제 자기는 이제 보험을 들었으니까 네. 보험 처리해주겠다 네. 큰 소리 떵떵 쳤는데 네. 현장에 나온 보험회사 직원이 네. 오토바이나 그 사람이 그 행색을 보니까 아 배달하신 분인가 본데 했더니 아 제가 알바로 배달된 쿠팡을 합니다. 네. 그 말을 한마디 하는 바람에 네. 보험회사에서 지급 거부가 나와가지고 유상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쵸 그런 거죠. 그 차가 문자 가고 앞 휀다 쪽이 망가졌는데 네. 수리비가 180만이 나왔어요. 네. 180만에서 40%를 그분이 현금으로 배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국산 차였으니 망정이지, 혹시나 수입차, 굉장히 비싼 차였다면 아마 더 큰 돈을 물어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투잡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진짜 도움이 되실 만한 어떤 조언이 있으신지 말씀 한번 해주시죠. 요즘 저도 오토바이 샵을 운영을 하면서 예전에는 손님 10명이 오면은 3-4분이 배달 일을 하신다고 오토바이를 알아보거나 구매를 하시는데 네. 요즘은 시기가 시기인지라 10명이 오면은 10명이 다 배달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저는 그냥 오토바이를 파는 입장에서는 그냥 뭐 그런 얘기 되냐 그냥 오토바이 팔면 되는데 네. 항시 좀 물어봐요. 네. 보험 금액까지 생각하고 오토바이를 구매하시는 거냐. 네. 배달을 하실 거면은 유상 책임이든 유상 종합을 들어야 되는데 네. 오토바이를 사면은 그 돈까지 해서 대략 초기 자금이 오토바이마다 틀리겠지만 대략 한 300에서 500 정도는 예상하셔야지 일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러면은 다들 오토바이 중고 한 5-60만원짜리 사가지고 네. 보험 한 1-20만원짜리 가입해서 일을 시작하려 하다가 다들 망설이고 돌아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 그러면 바이크닥터님께서 예상하시는 현재 지금 배달용 오토바이, 즉 쿠팡이츠가 됐건 배민이 됐건 이분들 중에 유상보험으로 운행을 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현재 배달의 민족에서 콜을 봐서 배달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100%가 다 유상 종합보험이고요. 네. 그 다음에 쿠팡이나 아니면은 그냥 일반 동네 배달 대행하는 뭐 바로고 생각대로 배달의 신 부릉 그런 많은 업체들은 네. 반반이에요. 리스로 타는 사람들은 리스이기 때문에 종합보험이 들어가 있고 네. 그냥 개인 리스로 해서 할부로 타는 사람들은 네. 그냥 뭐 책임보험 개인 자가용 책임보험이나 아니면 유상 책임보험만 들고 타는 사람도 있고 반반인 것 같습니다. 자, 요즘 그 배달하시는 분들의 그런 신호 위반이라든지 이런 사고로 인해서 바이크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지 않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잡을 생각하는 거는 요즘 이 시기가 좀 여러모로 힘드니까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가정에 보탬이 되려고 투잡을 하시는 건데 그 보험금 좀 아끼려고 보험 안 드는 경우 아니면 보험금 아끼려고 자가용이라고 속여서 보험 드는 경우 네. 아니면은 뭐 킥보드를 타건 자전거를 타건 다들 마음이 좀 급해가지고 빨리 갖다 주고 하나에 더 잡으려고 네. 움직이다가 신호 위반하고 역주행하다가 사고가 나서 오히려 3,000원, 5,000원 벌려다가 네. 30만원, 50만원, 100만원 돈 지불을 변상을 해주는 일을 제가 많이 봤어요. 네. 그러니까 뭐로 배달을 하시던 안전하게 규정을 지켜가면서 조심히 운행했으면 좋겠고 오토바이로 배달하시는 분들은 자기 오토바이가 자가용 보험인지 유상 보험인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신 다음에 그거의 용도에 맞게 오토바이를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